예, 안녕하십니까. 인간공학 12주차 강의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제품 개발, 인간 중심 설계 프로세스, 뭐, 이런 제목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UI, 뭐, UX, 그래서 이제 사용자하고 인터페이스, 뭔 얘기냐면, 기계든 뭐, 컴퓨터든 사람하고 이렇게 접하잖아요. 접했을 때 얼마나 뭐, 편하게 작동이 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 하여튼 기계하고 사람과의 그 의사소통?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의 설계죠.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지 쪽 말고 넓게 봐서 디자인 설계의 목적을 보면 제품 개발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디자인, 맵시 같은 그런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인간 중심 설계 프로세스. 이게 뭐 거의 다 같이 이제 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따로 저것 따로는 아니고 제품 개발을 할 때도 디자인적인 요소하고 그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부분도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인간 중심의 설계가 당연해야 되고 그래서 디자인의 목적은 이렇게 구분되는데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킨다,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용어 중에 이제 모컵이라는 걸 많이 이제 듣게 됩니다. 모컵.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모형을 만드는 거죠. 모컵이라는 게. 우리 모컵 많이 보잖아요. 어디 건물 같은 데 가면 입구에 그 홍보관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모형들 많죠. 이 건물의 배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 제품을 만들기 전에 한번 이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모형을 만들어 봐서 문제점을 좀 찾고 좀 더 개선하고 이런 용도로 이제 모컵이라는 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모컵은 눈에 보이는 걸 만드는 겁니다. 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이걸 이제 축소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하죠. 자, 표 10-1, 10.1에 보면 제품 개발 프로세스 및 디자인 프로세스에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 디자인 프로세스, 그다음에 인간 중심 설계 그 프로세스 이렇게 있는데 우리 데밍의 PDCA 사이클 지난 시간에 그 곽현철 원우께서 발표하셨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플랜을 짜고 그 다음에 플랜대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그리고 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일종의 이제 목업도 체크 기능이 있어요. 만드는 이유가 검토, 확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액션, 진짜로 이제 이건 개선 조치입니다. 개선 조치. 그래서 이렇게 PDCA를 하는데 우리가 양산 들어가기 전에 보면 대부분 이제 파일럿 생산도 있고 목업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아이디어 스케치는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 PDCA에서 한번 볼게요. 아이디어 스케치 우리가 구상하는 개념이 있겠죠. 뭘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대충 그려보는 거죠. 스케치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게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실제 모형으로 만드는 게 이제 모검. 파일럿 생산 같은 경우는 화학 공장에서 새로운 물건을 제품을 만들었어요. 원료도 뭐든 제품을 만들었어. 그럼 얘를 이제 그 대용량으로 이제 대량 생산하면 대용량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파일럿 생산은 조금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조금만 만들어 봐서 대량 생산, 양산에 갔을 때 문제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파일럿 생산이라는 것은. 뭐 시제품으로 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거의 모컵이나 파일럿 생산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같은 의미에서 쓰이고요. 제품 설계에도 이제 표해 보는 것처럼 이제 PDCA를 따라간다. 네, 데밍의 PDCA 사이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PDCA 보면 이제 구상, 이제 아이디어죠.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잡을 건지, 그다음에 걔가 목적이 뭔지, 그다음에 필요한지 모든 설계를 할 때 이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는 자원의 사용 부분이죠. 그래서 소요 자원을 어떻게 쓸 거냐, 인력,
뭐 돈,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자원이잖아요. 조직. 그런 것들을 계획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역할 부분이 나올 거예요. 사람이 지정이 되면 역할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책임을 갖고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성과 지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 단계에서 평가를 하는데 성과 지표가 계획 단계에서 개발이 안 되면 평가 단계에서 개발을 해버리면 자기가 한 거 위주로 성과 지표를 만들어 버리겠죠. 그럼 무조건 100점이잖아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건데 100점을 만들어 버리면 무조건 잘 된 거니까. 그래서 성과 지표는 실행하기 전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했던 거하고 계획했던 거하고 맞춰보는 거죠. 그게 이제 성과 지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부분이 개발이죠. 여기서는 이제 디자인이니까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모크업, 시제품, 파일럿 생산까지가 요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 체크 부분이죠. 그래서 평가를 한 다음에 액트, 개선하는 부분이 따르고요. 보시면 이제 가동전 점검과 이제 시운전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평가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할 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수명 뭐 이런 것들 고민해야죠. 예를 들어서 뒤에서 설명할까요? 수명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인 우리가 기계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 기계 한 보통 한 30년 정도 봅니다. 보고 건물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정도 보죠. 그 정도는 견뎌라.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보강이라든지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짧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정상적인 그 유지 보수를 하면서 운영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기계는 한 30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같은 것들은 한 40년 봅니다. 근데 기계 같은 경우 30년 넘으면 거의 못 쓰죠.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2020년인데 3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990년도 제 직장 생활 막 시작할 무렵인데 그때 기계를 지금 못 쓰죠. 생산성도 떨어지고 정밀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설계를 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볼까요? 제가 봐서 20년 정도는 안 보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보고 설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고정되어 있는 설비보다는 그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나오면 이제 내구성 부분, 어떤 부품을 쓸 거냐. 40년짜리면 40년짜리에 맞게 내구성이 좋은 부품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게 부품의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모품 같은 것도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디자인 프로세스의 단계를 보면 시장의 정의, 사용자 정보 이해, 그 다음에 컨셉 디자인, 상세 디자인, 디자인 평가 검증, 시장 평가 뭐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게 시장의 정의, 한국 시장에 팔 거냐, 대학생용이냐, 이건 사용자 정보에 해당되네요. 뭐 미국에 팔 거냐, 유럽에 팔 거냐 이런 시장의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뭐 유아 시장인지 성인 시장인지 뭐 이런 시장의 정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보도 쓸 사람이 타겟층이 누구냐 그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다. 그러면은 사용자를 이제 좀 넓게 볼 거예요. 그렇지만 뭐 유아나 어린이에 맞게 그 설계를 하진 않겠죠. 인테리어나 매장의 그 뭐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 정도 되면 일단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정도일 거예요. 경제 활동.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고 뭐 의자 하다못해 뭐 그 소파라든지 테이블 그다음에 칼라 이런 것들 다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컨셉 디자인. 이제 밑에 보시면 차들이 쭉 있죠. 이 차들은 공통점이 현대차의 컨셉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다 전기차예요. 다 전기차인데 언제 이렇게 컨셉카를 냈느냐 이 시기만 좀 다르고 뭐 프로젝트명도 좀 다르겠죠. 그래서 최근에 발표한 현대차의 전기차에 대한 컨셉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셔도 조금만 손 대면 양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이게 제일 이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컨셉 디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디자인, 그 다음에 디자인의 평가하고 검증, 그 다음에 시장에 내놨을 때 평가. 이것도 이제 파일럿으로 내놓은 걸 갖고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뭐 이런 걸 하겠죠. 뭐 이렇게도 해요. 그 뭐 신제품, 뭐 라면이든 뭐 아이스크림이든 뭘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거리에 가서 이제 먹여보고 뭐 이렇게 스티커 붙이기 하잖아요. 뭐가 제일 맛있었는지. 뭐 이런 거 스티커 붙이기 이런 것들이 다 시장 평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인간 중심 설계 프로세스라는 게 있어요. ISO 9241-210 몇 가지가 규격 번호인데 Economics of Human System Interac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인터랙션은 교감, 상호작용, 소통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하고 시스템하고의 교감, 상호작용, 요거에 대한 인간공학적인 측면이 ISO 9241-210이라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인터랙션 쪽 가면 뭐 인터페이스 쪽인데 UI라는 게 있어요.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사용자의 이게 사용 편리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저 인터페이스 UI라고 많이 쓰이는데 이건 이제 기능적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다음에 UX 있습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에서 요거는 경험. 그래서 감성적인 거에 UX는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인터랙션, 인터페이스 쪽 하면 이제 UI, UX라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이 그림에 보면 이게 UI예요. 사용자가 있고 뭔가 이제 기기라든지 서비스, 요거 관계. 사용자는 이제 고객이나 사람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인터랙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UX는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분위기, 이게 감성적인 겁니다. UX는. 그래서 그 광고를 보면 UI에 치중되어 있는 광고가 있고요. TV 광고 보시면 UX에 치중한 광고가 있어요. 감성적으로 만들어서 제품 홍보하는 게 있고 기능의 편리함, 사용자의 편리함 이런 거 UI에 맞춰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기준을 보면 개발 프로세스의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사용자와 업무의 명확한 이해, 사용자와 기술과의 적절한 기능 분배, 반복 설계에 의한 해결한 개선,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된 팀에 의한 설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림 10.1을 보면 프로세스가 나오는데 사용 환경 이해와 명시, 사용자 요구사항 명시, 디자인 해결안 도출, 요구사항에 대한 디자인 평가 뭐 이렇게 해서 이해가 있고 요구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해결안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가 뭐 PDCA 유사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용 환경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이게 환경이라는 게 뭐 대학생용이냐 유치원용이냐 이것도 환경이고 또 기후적인 부분도 있어요. 요게 이제 남미 같이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쓸 거냐 아니면 러시아처럼 추운 데 쓸 거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지역적으로 뭐 모래가 있는 사막 지역이냐 아니면 아마존 같은 습 지역이냐 이런 거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이 다 사용 환경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까지를 제품 디자인할 때는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사용 환경의 이해와 명리시인데요. 이제 구체화라는 게 나옵니다. 개발 제품의 구체화. 그래서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누가 쓸 것인가? 가격 대비 성능 부분. 너무 잘 만든, 좋게 만드는 게 다는 아니죠. 사람이라는 거는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요. 요거 할 때는 요 정도 금액을 내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50인치 정도 되는 텔레비전을 산다. 그러면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좋게 만들어서 1000만 원짜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한 4, 50만 원짜리 사기 편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 대비 성능 그런 것도 좀 맞춰줘야죠. 제품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수명, 내구성, 네, 소모품, 그죠? 레고블록하고 패밀리카 승용차를 한번 비교해 보면 레고블록 같은 경우는 유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학교 가기 전, 초등학교 가기 전 애들이 쓰는 거고 또 아주 어리면 안 되는 거고 아주 어리면 이거 빠는 용도에는 안 되고 요걸 이제 블록으로서 이렇게 결합을 하는 정도 되면 이제 유치원을 무렵 정도 되는 애들이 쓰는 거겠죠. 그거의 소비자가 이제 그 유치원생이고 패밀리카라는 거는 가족이 다 타고 다니는 차를 이제 패밀리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사용층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수명도 다릅니다. 레고 블록을 유치원 하면 한 4년 길어봤자 4년 정도잖아요. 한 4년이나 5년 정도에 맞춰서 이게 설계를 하는 거고 패밀리카는 가족이 타는 거니까 이건 뭐 한 10년 넘어갈 거겠죠. 그래서 이제 수명도 다를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구체화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 10.2에는 디자인 대상에 분류해서 개인이냐, 가족이냐, 공공이냐, 뭐 이렇게 해서 사용자에 따라서 구분하고요. 시간적 지속성에 따라서 사회적 자본주의냐, 내구 소비자냐, 소모품이냐 이렇게 돼서 나눠집니다. 사회적 자본주의인데 가족이 쓴다 그러면 주택이라는 게 있고 공공이냐 하면 공공건축물. 내구 소비재인데 개인이 쓴다 그러면 이런 자전거 의자, 전화기, 복합기.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이 쓴다 그러면 자가용, 가전제품, 주택기기. 그 다음에 지하철, 버스, 택시, 공공.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은 개인이면 양복, 문방구등 뭐 이렇게 있고요. 사용 환경의 이해와 명시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개발 제품을 구체화하고 좀 전에 보셨죠? 구체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정의. 예를 들어서 대학가의 원룸이냐, 그 다음에 이태원 외국인이 사는 원룸이냐 이거에 따라 다르죠. 대학가 원룸은 학기별로 이제 계약을 합니다. 1년 계약이 아니라 이제 1년짜리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 기간이 학기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에서 뭐 6월 이렇게 되면 이제 1학기가 되죠. 그다음에 9월에서 12월 그러면 2학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이태원 같이 이렇게 외국인 거주하는 데는 이제 연세 개념입니다. 1년치를 월세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가 원룸도 이제 연세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반기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맞고 얘는 그거다. 그래서 요즘 뭐 다 들어있죠. 뭐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이렇게 다 풀로 채워져 있는 원룸이 있죠. 사용자 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 그죠? 연령이 뭐 유아냐 뭐 대학생이냐 이제 노인이냐 뭐 이런 거 성별 뭐 여자만 쓰는 것도 있겠고 남자만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업 그다음에 신체 장애 그죠? 뭐 불편한 사람이 쓰는 용도일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 보청기 같은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돋보기 이런 것들 다 이제 고령인 분들 뭐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잘 안 보일 경우에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이것도 일종의 장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 제품도 조사를 해야 되고 개발 목표 정의,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이제 세운다. 그런 것들이 사용 환경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사용자 정보, 사용자 시나리오, 경쟁 제품과의 차이, 뭐 이렇게 되네요. 자, 중요한 거는 뭐 앞에 다 얘기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해결안의 도출인데 그 디자인 설계 요소의 도출, 프로토타입 제작, 그 다음에 최적 설계함 선택.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모컵하고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 모형 같은 거, 뭐 시제품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만들어서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이제
최적의 걸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구사항에 대한 디자인 평가 부분이 있고요. 이것도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자, 요거 정도 보고 이제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카시오 전자시계잖아요. 사실 저 언제야 이게 80년대? 80년 초에 이게 카시오에서 만든 전자시계가 정말 유명했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하고 변함이 없네. 똑같네. 그러면 이게 이제 40년 전 디자인인데 이제 금액은 좀 더 차이가 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가격으로 보면 중국산 카시오 전자시계가 25,8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롤렉스 시계, 금딱지 시계인데, 자, 어느 게 더 잘 맞을까요? 시계 본연의 목적이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걸로 본다면, 중국산 카시오 시계 26,000원 가까운 게 딱 맞습니다. 이게 제일 잘 맞고, 사실 또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이거 건전지도 배터리도 거의 안 먹어서 한 뭐 2년 이상 써도 그 정도 써야 배터리 교체하고요. 롤렉스 같은 경우는 시간도 잘 안 맞습니다. 이거 한 달 가면 몇 분씩 틀려요. 시간도 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태엽 주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뭐 이렇게 배터리 들어가는 게 가끔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해서 이렇게 무브먼트 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도 더 불편하긴 하죠. 근데 뭘 찰 거냐? 이 봤을 때, 뭐 그냥 준다면 돈 내고 사라 그러면 이제 가격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 쉽지 않죠. 오른쪽 롤렉스가 4,600만 원짜리입니다. 요거는 26,000원. 그래서 몇 배 차이가 나냐면 1783배가 비싸요. 롤렉스가. 그랬을 때 자기의 가치관 어느 게 중요한지를 보면 이제 롤렉스를 살 건지 이제 카시오를 살 건지 이게 구분이 되겠죠. 물론 집 팔아서 뭐 살라고 치면 4,600만 원짜리 살 수 있겠죠. 근데 어느 게 더 중요할 거냐? 하여튼 뭐 정확히 맞는 것보다 본연의 목적보다 감성적인 것 쪽으로 가거나 뭔가 상징적인 거로 가면 이제 롤렉스를 차시겠죠. 네, 너무 비쌉니다. 4,600만 원. 네. 일단 비교가 되고요. 이게 이제 스파이더맵이라고 해서 우리 그 엑셀 같은 거에 이렇게 나중에 뭐 통계라든지 뭐 한 거 하면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게 가시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보면 설계 요소를 조형성, 뭐 목적성, 경제성, 제작성, 사용성, 적합성, 만족성, 환경 친화성 이렇게 되는데 이 180, 60, 40, 20, 제로 여기에 이제 전 부분 원점은 제로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100에 가까울수록 근접할수록 더 적합한 거죠. 그 목적에 조향성에 적합한 겁니다. 이 파란 게 까만 거보다 목적성에도 얘가 적합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그 잘 만든 제품이라 그러면 이게 거의 외곽으로 이렇게 따라서 될 거고 못 만든 제품은 들쑥날쑥 하겠죠. 어떤 건 높고 어떤 건 낮고 막 이렇게 그죠? 다 이렇게 낮으면 그것도 잘 만든 제품일 거예요. 품질이 균일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된 애들은 싸게 팔면 될 것이고 이렇게 된 애들은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근데 들쑥날쑥 하면 이건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표에 대한 설명인데 조형성이라는 건 이제 모양, 형이라는 게 그래서 외관, 형태, 신미성, 디자인, 독창성, 예술성. 그러니까 외관 이쁘냐, 멋지냐 뭐 이런 게 이제 조형성이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성이라는 거는 기능, 성능 이런 거. 그쵸? 경쟁성은 이제 가성비죠, 말 그대로. 가성비. 제품을 설계할 때 짬뽕을 만들어. 해물 얼마큼 넣을 거냐? 가격하고 맞춰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파는데 10,000원짜리 짬뽕을 만들어서 팔면 그거 안 팔리겠죠. 잔뜩 좋은 거 넣어서. 근데 이제 그 고급 식당, 우리 뭐 호텔일 수도 있고, 뭐 리조트 이런 거 있잖아요. 관광 지역 좀 근사한 데다가 팔 때는 짬뽕 10,000원, 12,000원에 팔리잖아요. 그때는 이제 해물도 좀 더 넣고, 물론 이제
재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거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갈 거고, 거기 쓰는 사람들, 인건비 부분도 분명히 호텔 게 훨씬 비싸겠죠. 시장보다는. 그런 것들이 다 좌지우지해서 가성비가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제작성, 뭐 재료, 소재, 뭐 제작이 용이하느냐, 뭐 이런 게 들어가네요. 그다음에 사용성,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얼마나 편리하느냐, 잘 보이냐, 가시성, 그다음에 신체에 맞느냐, 뭐 이런 것들도 다 사용성이겠죠. 우리 지금 고가의 자전거들을 많이 타잖아요. 뭐 1,000만 원짜리도 타시고 심한 건 3,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보통 자전거가 제가 타본 경험으로는 한 200만 원대 정도면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좀 멋도 있고 또 튼튼하기도 하고 좀 가볍기도 하고 잘 나가기도 하고 그게 200 정도예요.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된다 그래서 그게 월등히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3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타보면.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자전거도 이제 자기 키에 맞춰서 이렇게 그 사이즈가 이 프레임이라든지 핸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해서 넣습니다.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엔진이라 그래서 다리하고 뭐 심폐 그게 자전거에서는 제일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적합성, 기업 문화, 추세 변화, 법규 규제 등. 그다음에 만족성, 사용자 요구사항, 경영진 요구사항, 이해 집단 요구사항. 그렇죠. 만족성. 만족해야죠. 그다음에 환경 친화성. 요즘은 뭐 환경 친화성 필요하죠. 그래서 뭐 전기차니, 하이브리드니, 그죠? 환경 친화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또, 뭐, 하다못해 스타벅스 가도 안에서 먹으면 그, 뭡니까? 그 컵, 도자기로 된 그 컵 주잖아요. 머그컵에다 주고, 그다음에 나간다 그러면 이제 일회용품에다 주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환경 친화성, 뭐 재활용,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